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슬립 프로젝트를 메이븐 빌드 도구를 사용하도록 변경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어, 지난 시간에는 인베디드 톰캣을 사용을 해서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했잖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WTP의 익스터널 기능을 이용을 해서도 이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WTP에 서버를 한 대 추가했고요. 기존 모듈을 익스터널로 추가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뭔가 워닝이 뜨는 게 저희 디렉토리를 변경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 그쵸. 여기에 웹 콘텐츠가 아니라 웹 app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꿨고요. 저장을 하고 서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인베디드 톰캣은 문제없이 잘 됐는데 여기는 바로 그냥 뜨자마자 바로 에러가 나네요. 또다시 JSTL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커스텀 태그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웹 INF 밑에 LIB 디렉토리의 자르 파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익스터널 모듈은 이클립스의 설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 웹 app 디렉토리가 서블릿 표준 디렉토리를 따라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슬립 프로젝트가 지금 클래스 패스로 추가되어 있는 이 자르 파일들을 이 WTP의 익스터널 모듈로 배포했을 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드할 때 웹 INF 밑에다가 LIB 디렉토리를 만들고 이 LIB 디렉토리 자르 파일을 복사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븐에 보면 현재 디펜던시에 있는 자르 파일들을 복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디펜던시 플러그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븐 디펜던시 플러그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디펜던시 플러그인을 가서 뭔가 디펜던시에 엄청나게 많은 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디펜던시에 카피 디펜던시즈라고 있습니다. 카피 디펜던시즈를 사용하면 자르 파일들을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제에도 있네요. 카피 프로젝트 디펜던시즈. 그러면 이 부분에 플러그인 설정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설정을 봤을 때 카피 디펜던시즈 할 때 어딘가 다른 경로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더 새로운 버전이 있으면 오버라이트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있습니다. 저기 프로젝트에 제가 빌드 디렉토리, 현재 빌드 디렉토리 변수로 갖고 있는 거는 현재의 디렉토리를 의미하고요. 그럼 여기 밑에 이렇게 해보죠. 웹 app, 그 다음에 웹 inf lib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클립스로 프로젝트 변환할 때, 그러니까 이 명령을 실행할 때 같이 항상 실행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슬립 포 이클립스에 이클립스 콜론 이클립스 한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이 명령어 디펜던시의 카피 디펜던시죠. 이거를 마지막에 항상 실행을 해서 뭔가 자르 파일이 변경이 있으면
해당하는 자료 파일을 lib 디렉토리로 복사하는 과정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실행을 했네요. 예, 그럼 플러그인도 보면 다운로드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상당히 많은 또 플러그인들과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븐이 처음에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많이 해요. 처음에 빌드 속도가 좀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만 느리고 그 다음에 빌드를 할 때는 상당히 빨라지니까 예,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항상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 하거든요. 그래서 메이븐이 얼마나 이런 라이브러리 플러그인들의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예, 지금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이 원격 저장소의 속도가 이제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는 자기들만의 이 중앙 저장소를 미러링하는 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그 미러링하는 사이트에서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도록 설정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장을 하는 경우 보장하니까 근데 제가 빌드를 했는데 복사가 느낌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리프레시를 해도 아무 반응도 없네요. 그러면 여기가 타겟의 디펜던시즈가 디폴트로 여기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복사가 됐네요. 그러면 예, 여기 보면 이 설정이 뭔가 안 먹은 것 같습니다. 또 설정을 바꾸는 작업을 해보고요. 설정이 엑시큐션 안에 있었는데 한번 밖으로 빼보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메이븐 설정이나 이런 거는 무수히 많은 삽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왔습니다. 보면 예, 여기를 보면 이쪽 디렉토리로 카피가 된 걸로 로고는 찍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오고 있네요. 예, 타겟이네요. 제가 잘못 알았던 게 여기 보면 project.build 디렉토리가 타겟 디렉토리네요. 여기로 지금 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복사는 잘 되네요. 예, 일부러 여러분들 확인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프로젝트 빌드가 아니면 프로젝트로 해볼까요? 막 찍어 보는 거죠. 아니면 검색해야 되는데 귀찮으면 한번 찍어 보는 것도 그러니까 또 뭐 이상한 디렉토리에다 갖다가 집어넣고 있네요. 그러면 얘가 생겼을까요? 생겼네요. 프로젝트. 그러면 한번 검색해 보죠. 메이븐의 베이스 디렉토리 project.base 디렉토리 베이스 디렉토리가 뭐냐면 현재 이 빌드를 하는 프로젝트의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찾아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검색이 없으면 어떻게 개발했을까요?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F5 누르면 관련되어 있는 자료 파일들이 복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톰캣은 사실 저희가 로컬에 개발할 때만 필요한데 톰캣까지 다 추가됐네요. JUnit도 테스트하는 단계에서만 필요한데
다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일단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된다고 하면 근데 이 톰캣 소스가 또 배포돼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한번 서버를 시작을 해보죠. 역시 서버가 뜨면서 뭔가 에러가 나네요. 여기 보면 뭔가 서블릿 컨피그 에러부터 해서 많이 납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이 톰캣 관련된 설정들이 올라가서 톰캣 서버에 톰캣 관련된 자료 파일이 또 올라가니까 이 부분이 아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포할 때 관련된 자료 파일들을 배포하지 않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스콥이라는 설정으로 할 수 있는데 이미 이 자료 파일들은 톰캣 서버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로바이디드라는 스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정확히 동작할지 모르지만 이런 스콥을 활용해서 한번 복사가 안 되길 바라면서 스콥을 지정해보죠. 이렇게 프로바이드 스콥을 지정하고요. 다시 여기는 자료 파일을 삭제하고요.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가 이제 시작돼. 이클립스 빌드하고 복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또 그대로 계속 카피가 되는 것 같네요. 이 카피 디펜던시즈 할 때 뭔가 추가적인 설정을 통해서 익스클루드를 하는, 제거를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검색의 힘을 빌려야죠. 맵은 디펜던시 카피 디펜던시 그리고 익스클루드 이런 걸로 이미 카피드 익스클루드 익스클루즈가 여기 있는데 익스클루즈에 아티팩트 이거를 익스클루드를 다 해야 되는군요. 이게 좀 스콥이라는 놈을 통해서 저는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귀찮네요. 카피 아티팩트 아이템즈를 해서 또다시 뭔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 되겠네요. 뭔가 더 깔끔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건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베디드 톰캣을 쓴다는 건 WTP를 사용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를 같이 지원하려면 뭔가 설정이 많으니까 저는 그냥 만약에 여러분 WTP를 사용한다고 하시면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이 이 부분 설정 없이 뭔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빌드를 하면 관련된 라이브러리만 이렇게 복사를 하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컴파일 에러 나는 경우는
지금 서블릿이 안 들어와서 서블릿 설정은 하나 추가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바 x.서블릿 자바 x.서블릿에 서블릿 API 여기 있습니다. 서블릿 API의 2.5 버전. 여기 3점대를 쓰고 있는데 3점 버전이 3.0 알파밖에 없네요. 여기 3.1이 있습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자바 x.서블릿에 자바 x의 서블릿 API로 바뀌었습니다. 3.1 버전, 최신 버전인 3.1 버전을 쓰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빌드를 해주시고 리프레시를 하면 관련된 서블릿 에러는 다 사라지고 인베디드 통캣 관련된 이 부분만 남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WTP를 시작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동작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서버는 문제 없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WTP 기능을 활용해서 개발하려면 인베디드 톰캣 설정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거나 아예 제거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이 지금 컴파일 에러 나고 있는 웹서버 론처 클래스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WTP 사용할 경우에 반드시 웹 INF 밑에 LIB의 자르 파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르 파일들을 복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굳이 이 부분도 메이븐 빌드를 통해서 항상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GitHub을 통해서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노 처리 그냥 해버려도 되고요. 저는 WTP 익스터널 기능보다 인베디드 톰캣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해서 저는 인베디드 톰캣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빌드할 때 굳이 카피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카피했던 부분을 여기죠. 저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인베디드 톰캣을 사용하시고 아니면 뭐 WTP를 사용해도 되니까 그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WTP를 사용할 때 관련 자료 파일을 웹 INF 밑에 LIB 밑에 복사를 해야 된다. 그걸 설명을 하려고 이번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나가서 그걸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점 프로젝트와 점 클래스 패스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 점 세팅즈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이클립스 프로젝트라는 걸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 개의 점 클래스 패스, 점 프로젝트, 점 세팅즈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파일과 하나의 디렉토리는 여러분들이 메이븐 빌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그런 파일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들을 굳이 GitHub이나 버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공유를 하고 있겠죠. 저 파일을 보는 방법은 네, 여러분들 여기 가서 보면 여기서 지금 관련된 리소스들이 다 보이죠. 여기서 필터링, 커스터마이징 뷰에서 네,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로 가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GitHub을 통해서 버전 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버전 관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기존에 되고 있던 부분들을 제거하고 싶으면. 근데 이그노 파일에도 좀 추가는 하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 빌드 뭐 이런 점 프로젝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세팅즈도 이그노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패스도 이그노로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파일들을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하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커밋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관련된 파일들이 다 삭제가 됐고, 빈 디렉토리가 생겼네요. 빈 디렉토리도 여러분 이그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그노 처리를 하면 이렇게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분명히 제가 프로젝트 파일을 삭제했는데 또다시 생성이 됐네요.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커밋을 하죠. 네, 이렇게 삭제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저 프로젝트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면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소스 코드는 이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소스 코드와 그리고 웹 app 디렉토리의 웹 자원들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도 보면 웹 inf 밑에 lib라든가 클래시즈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폴더 상에서 보면 딱 필요한 건 .ignore 파일과 pom.xml 파일밖에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삭제를 하고 다시 클론을 받아서 빌드를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린을 해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넥스트. 그리고 저희 워크스페이스로 바꿔주고요.
네, 이렇게 클론을 하면 네,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자료 파일들이 메이븐 기반으로 관리할 때는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임포트했을 때 이게 지금 이클립스 프로젝트가 아닌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점 프로젝트나 점 클래스 패스가 없기 때문에 이클립스 프로젝트로 임포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포트 as 제너럴 프로젝트로 해야 됩니다. 넥스트 하고 피니시를 하면 프로젝트에 갔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메이븐 빌드를 통해서 자, 보시면 다시 메이븐 빌드를 통해서 빌드를 할 수 있죠. 히스토리에 빌드가 남아 있으니까 혹시나 그 빌드가 또 되는지 이거였죠. 빌드를 해볼까요? 그러면 되네요. 빌드가 됐고 여기서 F5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메이븐을 활용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클립스로 쓸지 아니면 다른 도구로 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클립스 개발 도구에 특화된 그런 설정은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 메이븐에서 제공하는 빌드 플러그인 기능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클립스 프로젝트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지금과 같이 딱 필요로 한 부분만 버전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딱 필요한 부분만 버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빌드 메이븐에 대한 부분은 뭔가 추가적으로 더 작업할 부분이 나오면 그때 더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메이븐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기능을 구현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슈를 처리했으니까 클로즈하는 그런 맛을 기쁨을 누리고 이번 동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